제트 엔진이 비행체인데요. 착륙 시 매우 빠른 속도, 착륙 시에는 약 시속 250km 이상인데 감당하고 짧은 활주로 내 멈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동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착륙하는 순간 날개 위에 있는 패널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바람에 보죠. 이렇게 자동차도 보면 유선형으로 해서 바람이 이러면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해가지고 충격을 받지 않는, 이렇게 저항을 받지 않는 식으로 하는데 딱 튀어나오면 저항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날개에 있는 패널이 위로 튀어 올라온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모양은 각각이겠죠. 공기 저항을 극대화해 속도를 낮춥니다. 공기 저항으로 인해 비행기가 가벼워지는 것을 막아 바퀴가 지면에 더 강하게 밀착되게 됩니다. 공기 저항이 이렇게 있으면 속도가 감속이 돼서 공기 속도가 감속이 안 되면 비행기는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뜨게 되겠죠. 속도가 밑으로 뜨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렇게 공기 저항을 막아줘서 브레이크를 꺼져서 지면에 밀착하게 하는 이런 장치 같습니다. 엔진역 추진 장치, 구글 좀 보세요. 구글 보고 사진이 어떤가 보시면 되겠어요. 엔진의 연소가스를 앞쪽으로 뿜어댄다. 그래서 추진력 이제 뒤로 이렇게 연소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앞쪽으로 이렇게 감속 힘을 넣는다. 제 방식은 압축 공기를 앞에다가 회전 방식으로 뿜어주든지 해서 공기를 이렇게 비행체가 움직일 때 그래서 막을 형성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아니면 프로펠러 방식이라도 프로펠러가 있다. 그럼 앞에서 프로펠러가 이렇게 받으면 프로펠러가 견디지 못하겠죠. 그래서 프로펠러를 뒤로 제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하게 돌려가지고 막을 형성해서 공기를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흐르게 해서 그 안에서 비행기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좀 오래 써도 이상이 없겠고 이게 이런 식으로 날개 있으면 저항이 일어나서 속도가 안 나겠죠. 그래서 이 뒤로 이걸 제껴가지고 프로펠러를 돌려서 이것을 한 개가 되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기막을 형성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기술인데 그 다음에 이게 앞에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내뿜어 가지고 비행체 앞쪽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것을 여러 개 둘 수도 있고 언오프도 쓸 수 있고 2개, 3개, 4개 언오프를 할 수 있어 브레이크 잡아주는 모듈로 그냥 지금 현재 있는 F-35라든 이런 데도 잡아줄 수 있어요. 비행체 같은 데도 달아가지고 잠깐 이렇게 되게 시동 장치를 달아서 제동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드론에도 장착할 수가 있고 그래요. 드론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공기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드론 같은데 항속거리를 늘리는 기술 또는 패러글라이드 낙하산에도 그러거나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피토감 방식이든 빨아들여서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든다. 프로펠러 팬을 좀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론 같은 데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비행체의 동체 같은데 홈을 좀 파서 바람이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놔주거나 이렇게 자연 바람을 통해서 여기서 이거 어떤 동체 같은데 바람이 이렇게 미끌거려서 뒤로 추진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이렇게 윙 같은데 이렇게 해서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어 양력까지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모양 100가지도 넘겠네. 배에도 이렇게 배 옆으로 또는 아래에 이런 식으로도 둘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선으로 분사를 해서 비행체의 무게를 들어 올려주고 앞으로 진행하게 하는 양력과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프로펠러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프로펠러 방식으로도 사선으로 해서 무게를 들어 올려. 그래서 자전거 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전거 밑에 또 오토바이 같은 데 밑에 사람이 체중이 짓누르는 거는 속도가 나가지 못해서 브레이크가 잡아지기 때문에 바퀴가 하나나 둘 이렇게 있어가지고 스프링 장치도 있을 수 있고 무게를 견딜 수 있어 앞으로 진행하기는 힘을 강하게 하는 이런 건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앞으로 진행하는 힘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주죠. 추진력과 양력을 동시에 만들어서 공간을 미끄러지게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사방으로 360도로
그 사선으로 내뿜어서 땅을 태우지 않고도 가운데로 양력을 모이게 해서 이게 수직이 착륙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밑에다 작은 보조 연소실 그래서 가스불 강중력 하듯이 불꽃을 줄이듯이 해가지고 서서히 떠올라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수직이 착륙기를 키트 방식으로도 달아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원형 이렇게 원형으로 구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앞뒤 위 아래 좌우로 이런 연소 기관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또 터빈 블레이드 방식을 좀 없애버리고 터빈 블레이드도 있어도 됩니다. 미니로 달아면 되니 작은 걸로 달아놓으면 되니까 연소 기관이 앞에 2개, 3개, 4개, 5개, 10개도 있고 모듈 단위로 이렇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앞뒤 위 아래 좌우로 있어서 컴퓨터 조정으로 미사일이 이렇게 하면 지금 전투 이렇게 선회를 해야 되지만 얘는 옆으로만 살짝 비키면 돼요. 이렇게 해서 위로 살짝 비키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연소기관이 그러면 밑에 잠수정이나 잠수함 같은 데도 그런 데서 바닷속에서도 프로펠러 방식이든 뭔 방식이든 그래서 컴퓨터 조정으로 미사일이 들어오면 지금은 배가 이렇게 선회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살짝 비켜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앞뒤 이렇게 위로 아래로 자유롭게 잠수함과 잠수정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아이디어 개념 자체를 쓰시는 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공기 탱크 방식으로 공기 탱크를 여러 각도에서 한 군데에서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각도를 이 넓게 해서 빨아들이면 이렇게 공기가 한계가 있거든요. 빠른 시간에 들어오지 못해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좁게 만들어 가지고 공기를 빨리 빨아들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공기 탱크에 채우고 연소 기관에 넣어줍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터빈 블레이드 방식이 아니라 이 방식을 통해서 공기를 빨아들여 연소실에 공기를 넣어서 태우고 램제트나 이렇게 어떤 스크림, 이렇게 스크림 제트나 램 제트 방식으로 엔진은 그와 같이 안 와도 되고 자연 기류를 빨아들여서 그래서 연소실에서 내뿜는 기류를 실어갖고 같이 내뿜어서 추진력을 만들어내거나 압축 공기를 인위적으로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 만들어서 연소실 이렇게 압축 공기를 내뿜어줘 안에서 밖에서 내뿜어줘서 팽창력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램제트, 스크림제트 효과를 좀 주자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은 그래서 자연 기류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비행체가 훨씬 더 연료를 덜 먹고 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여객기에서도 가능하고 드론 제트 엔진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 같은 것도 자연 기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해서 날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료를 통해서만 100% 하자 그러면 연료 효율이 되게 떨어지거나 그러기 때문에 항속거리를 늘리는 기술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추진력을 늘리는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 탱크에서 빨아들여서 연소 기관과 섞어줘요. 연소실에 연료가 이렇게 석유일 수도 있고 가스일 수도 있고 수소일 수도 있는데 섞어주고 온도를 살짝 높여줍니다. 일단 수소 선서를 넣어주거나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어떤 가스 구조를 갖고 다니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루를 갖고 다니다 액상으로 가스로 만드는 기계를 갖고 다니셔야 되고요. 우주 항해할 때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해서 섞어서 연소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자체적인 발전을 통해서 우주 항해할 때도 이 방식으로 돌려서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돌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사이즈가 틀려도 괜찮다. 헬리콥터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가 있을 수 있다. 이런데 선풍기도 되고 모든 프로펠러에는 오목한음을 파준다는 거죠. 오목한음 파주고 그것은 비행기 동체나 윙 같은 데도 오목한음을 파줘서 양력을 만들어내거나 뒤로 추진하는 구조로도 만들어내서 탄환 같은 데서 제가 이렇게 그 기술을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오목한음을 파준다. 네네네. 그래서 돌려줄 때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가 있다. 비행체, 배 이런 데도 압축공기 자동차 있다. 압축공기 자동차 1기통, 2기통, 3기통이 갖고 회전축을 돌려주고 이 프로펠러를 하나 1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 하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 언오프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압축공기 자동차도 압축공기를 몇 개를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는 언오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전축으로 돌려주거나 이걸 같이 사용해서 속도도 높여주는 이런 기술, 속도가 너무 낮으니까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배 같은 데도 자동차 엔진, 오토바이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아래에서
하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 방수 구조를 가지고 프로펠러 돌려주고 위에다가 1기통, 2기통, 3기통, 3기통 하듯이 하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로 돌려준 위에서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만들어낸다. 이런 프로펠러 방식 모양은 뭐 수백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서 돌려주고 위에서 돌려주고 이걸 해서 싸게 거기다 어뢰 같은 거 탑재하거나 그래서 고속 정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게 전기는 별로 들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자동차 같은 데도 이런 걸 달아 갖고 움직이거나 오토바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렇게 자전거에 이걸 달아서 움직여요. 리어카도 그렇고 뒤에서 밀어주는 효과를 가져. 자동차 같은 거는 약간 광폭 타이어를 자동차 오토바이 뭐 이렇게 리어카 뭐 전동카 광폭 타이어를 넣어가지고 뒤에서 밀어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면을 좀 넓게 잡아서 밀어주면 눈길에도 잘 안 미끄러지고 앞이나 뒤에다 둘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뒤에다 광폭 타이어를 둡니다. 그럼 자동차 설계를 변경을 시키셔야 되는데 이 기술은 저기 현대기아차나 어디서나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카브레이터 자동차 카브레이터나 뭐 이렇게 비행체도 카브레이터 인젝터 같은데 이렇게 연료를 집어넣을 때 압축기를 같이 결합을 어디다 결합을 하든지 하시면 좀 더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는 제 이론을 따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압축기를 달아서 움직이자는 거죠. 카브레이터나 인젝터에서 연료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을 살짝 가열해 주거나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연료와 주유소 판매에서부터 이렇게 석유다 그러면 이렇게 공기와 섞어준다든지 수소 선소를 터지지 않을 정도로 수소 또는 산소 단독 터지지 않을 정도로 넣어주는 기술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바이오 연료도 되고 해서 이렇게 연료에 석탄 가스도 되고 연료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 제가 수소 산소 기술에서도 약간 수소 2 산소 1이 브라운가스라 그랬는데 1.2, 1.3도 될 수 있다. 보통 공기하고 섞어주면 터지기가 쉽다고 얘기를 하는데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해주면 괜찮겠습니다. 브라운가스를 그렇게 변경시켜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고요. 또 브라운가스는 서로가 이렇게 즉석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하는데요. 아니면 수소라든지 천연가스가 있다 그러면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공기를 섞어줘서 부피를 팽창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이렇게 산소까지도 집어넣어 줘가지고 이게 좀 거기서 추가로 이렇게 폭발하는 팽창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연소실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원자력이나 원자력 발전이나 석탄, 석유, 가스 발전할 때 모듈 단위로 이렇게 보일러다 그럼 5개. 5개 모듈에서 보일러 물 끓여서 큰 물통으로 큰 보일러통 옮겨서 전기 발전한다. 뭐 50개짜리도 있고 100개짜리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원자력 발전 건설에서도 되게 빠르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뭐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가루로 만들거나 입자로 만들어서 지금 막대 방식은 너무 바닷물로 시켜야 되니까 장작이라 이 말씀이죠. 제 말은 가루로 만들자는 거죠. 가루나 해서 가스 구조로 만들어서 보일러 물통을 끓이면 더 낫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모듈 단으로 만들어서 끓이는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때 보일러 물통 안에 금속을 넣어줄 수 있어요. 금속이나 도루를 넣어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안 할 때도 그래서 녹슬지 않는 금속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열이 축적이 되어서 빨리 끓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전기 주전자나 보일러 일반 보일러통에는 다 되고요. 물을 빨리 끓이는 구조 여기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금속을 가로세로 이렇게 넣어주거나 해서 그 금속 열을 받아갖고 일부러 열을 발산하죠. 안에 모이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끓여버리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금속 안에 또 오목한 홈을 봐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듈 단위로 하는 것을 석탄, 석유, 가스 이런 발전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집안에서도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해서 하나, 둘, 셋, 셋이다 그러면 큰 물통으로 옮겨서 이렇게 순환 펌프를 통해서 순환하고 물을 끓일 수 있도록. 그럼 전기 주전자 안에나 보일러 안에도 금속, 녹슬지 않는 금속을 넣고 오목한홈을 봐줍니다. 그래서 열을 방사하고 열이 이제 이게 금속 안에 이게 자갈 같은 돌도 넣어줘도 돼.
또는 금속에다 돌가루를 넣어주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주방 냄비나 보일러 이런 데서 사용한다고. 금속에다 돌가루 넣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또 얘기를 하니까 또 TV에서 또 이게 그게 나오던데요. 참 답답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네. 금속에다 돌가루를 넣어서 이게 주방 냄비나 주방 보일러통 기타 그렇게 해서 건축물 내부 판넬에도 이게 돌가루를 넣어서 열을 축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돌가루 종류는 다양하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이런 데다 이런 데다는 금속 가루를 넣어주거나 금속 선을 넣어서 선풍기 시원하게 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쨌든 이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실외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3개다, 4개다, 5개다 그래서 언오프해서 이걸로 보일러 이렇게 난방 물 배분기에 나가지고 순환을 시키거나 여름에는 이것을 압축기 냉면이나 펠티어 소자 방식 아니면 수돗물 연결해서 차갑게 해서 차가운 물을 돌려서 여름에는 사용한다. 이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외부에 그 도시가스 우리가 있잖아요. 그 물 끓여서 부을 수도 있어요. 이렇다 그래서 빨리 끓이는 방식을 연료비를 적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해서 정수기에도 쓸 수 있고 주방에서 물 그릇 씻을 때 샤워할 때 이 방식을 동일하게 모듈 방식으로 끓여서 하거나 모듈 방식으로 차갑게 해서 할 수 있다. 압축기 냉면 방식이나 펠트여서는 모듈 방식 2개짜리, 3개짜리, 5개짜리 언오프해서 큰 물통으로 옮겨 놓는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듈 단위로. 그래서 전투기에 고체 연료다 또는 연소실이다 그러면 6개 있다 그러면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이렇게 하시고 대짜리가 안정적인 직렬을 만들어내고 안정적인 파워를 내주고 나머지가 이렇게 어떤 언오프를 할 수 6개다거나 언오프를 할 수 있고 연료를 이쪽이 적게 주고 많이 주고에 따라 자세도 제어할 수 있어요. 기술을 사용하시면 그래서 연소실을 대중소 만드는 기술을 해서 그렇게 되면 융합열이 강하게 서로 다른 연소실의 열이 하나로 융합하고자 하는 성질이 강해져서 추진력을 만들어낸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죠. 배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네네. 이렇게 배에서 같은 데도 큰 프로펠러와 작은 프로펠러 이렇게 모듈이 6개 있다 그러면 한 개를 그렇게 큰 프로펠러하고 추진력을 만들고 나머지가 언오프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추가적인 이렇게 병렬을 만들어낸다는 병렬 추진력 파워를 만들어주고 왼쪽엔 덜 회전수 주고 오른쪽만 해주고 자세를 제어하는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으로 움직이는 가변식으로 아래 위로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YTN의 그것도 독일의 어떤 빙체업체가 얘기를 하더니 현대기아차가 이걸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요. 네네. 왼쪽에 적게 주고 오른쪽에 많이 주고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다음에 저기 고체 연료 부분에 미사일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달거나 고체 연료 방식에 있어서 고체 연료를 대짜리가 안정적인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병렬로 5개짜리인데 옆으로 달려 있어서 4개짜리가 1개 있고 나머지 4개, 2개가 양쪽으로 붙어 있다 합시다. 사이즈가 틀리게 해서 가동을 할 수 있어요. 언오프를 할 수 있고요. 한 가지는 아주 자세 제어. 고체 연료는 미사일 같은 데 탑재하는데 자세 제어가 어려워요. 자세 제어형 작은 고체 연료 모듈 연소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세를 제어한다. 몇 개를 가동하느냐에 따라서 5개짜리일지 10개짜리일지에 따라서 그것을 마음대로 추진력을 더하거나 자세를 제어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라는 이 기술을 사용하고 모듈 단위로 고체 연료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키트 방식으로 미사일에다 장착하거나 이런 데도 가능하다. 미사일에다 장착하거나 드론에다 장착하거나 싸게 고체 연료를 모듈을 달아가지고 일반 비행체에도 속도를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사일 같은 데도 현무포 또는 우리나라 비공 또는 이렇게 헬파이어 같은 미사일을 외부 키트로 달아가지고 움직이거나 박격포 같은 데도 박격포탄에다 외부 키트를 좀 달아서 속도를 높이거나 항속거리를 늘리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격포탄을 공이 방식으로 하지 않고 점화 방식으로 일정 시간이 흐르면 그래서 자동으로 그래서 정해놓은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모듈 이게 박격포탄이다. 그럼 일반 다른 포탄도 돼요. 키트 방식으로 얘를 달아놔 가지고 그것이 먼저 외부 키트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얘를 가속해서 움직여주거나 아니면 방압 D01을 딱 부딪혀갖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 점화 방식으로 팍 터트려서 박격포탄이 추진력을 만들어내고요. 박격포탄이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자동 점화 방식으로 뒤에 있는 장력이 터져서 박격포탄이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고체 연료모들이 언어풀을 4개짜리가 달려있다. 양쪽으로 2개 등이 달려있어서 언어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속도를 추가로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을 박격포탄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포탄에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키트를 미사일에도 달아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미사일을 갖다가 제가 현무포라든지 이런 미사일 큰 미사일 같은 것도 무인 항공기로 만들자 이거를 그럼 속도를 따라갈 게 없다. 얘 안에다가 각종 이렇게 기관포를 달든지 이렇게 헬파이어 같은 작은 미사일을 달든지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쏘면 유인 비행체는 만 10 이상 다 되지 않겠습니까? 유인 비행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요. 네네. 이런 방식에 대해서 요격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사일을 갖다가 무인 항공기로 이런 식으로 고체 모드를 달아서 연료 모드를 달아서 개조하는 방법. 고체 연료 모드를 플러스 액체 연료 모드도 같이 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액체 모드를 모두 자세 제형으로 사용하겠죠. 그래서 추진력도 괜찮고 고체 연료 모드를 플러스 액체 모드를 섞은 이런 구조도 있을 수가 있다. 하시면 이제 자세 제형이 따로 고체 연료 모드 작은 놈이 왼쪽 오른쪽에 따라 자세 제형으로 왼쪽으로 가동을 시키고 오른쪽 가동 안 시키면 되죠. 그래 연료 모듈이 작은 놈들이 잘자리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사일이 자세가 제어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체 연료 모듈은 이렇게 자세 제어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방식 고체 연료 모듈 플러스 액체 연료 모듈을 같이 달아놓든가 고체 연료 모듈을 미니로 작은 것을 연소 기관을 놔서 미니 달아넣어서 자세 제형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연매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